일본의 오사카. 한 남자가 길거리에 놓인 어느 커다란 네모박스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건 바로 음료수 자판기였는데요. 남자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털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아 집어들었죠. 그렇게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작된 엄청난 고통과 함께 남자는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 또 다른 남자가 자판기를 사용하기 위해 그 앞으로 다가갔는데요. 그 남자 역시 아무렇지 않게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음료수를 뽑아 마셨고 몇 시간 후 사망해버리죠. 그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을 뿐인데 의문사를 하게 된 두 사람. 이들의 죽음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다는 건데요. 80년대 일본 일대를 뒤집어버린 이 충격적인 사건은 실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에피소드의 범죄 트릭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체 우리에게 편리함만을 제공했던 자동 판매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5년 9월 14일) 오후,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에 살던 52세의 남성이 돌연사했습니다. 집에 있던 남자는 아내에게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은땀을 흘리더니 구토까지 하며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호송됐죠.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남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어찌 보면 그저 비극적인 죽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생 지병도 없이 건강하기만 했던 남자의 죽음을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고 저희는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남자가 숨을 거두기 나흘 전인 9월 10일, 그는 와카마야 현으로 취미였던 새벽 낚시를 갔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길이 한적해 기억하고 있죠. 중년 남자가 국도변 근처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가던데 목이 많이 말랐는지 4병이나 들고 가더라고요. 그날 그를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자는 그날 자판기에서 뽑은 음료는 우유와 캔커피 그리고 오르민씨 2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우유와 캔커피를 집에 오는 길 차 안에서 마셨고 오르민씨 2병은 집으로 가져와 마셨죠. 남편이 첫 번째 병을 마셨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 병을 따서 마시곤 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했죠. 남자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건 바로 자판기에서 뽑은 두 번째 오르민씨를 마신 뒤였습니다. 저희는 두말할 것 없이 그가 사망 전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했던 두 번째 오르민씨 병에 주목했고, 아니나 다를까 남자가 마시고 아직 버리지 않았던 2개의 빈 병 중 하나에서 파라쿼트, 즉 농약 성분을 검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남자의 시신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나오게 됐죠. 남자의 죽음은 순식간에 돌연사에서 타살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자판기 안에 농약이 든 음료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걸 남자가 가져가게 된 걸까요? 함정님, 가족분들 말에 따르면 가져온 2병은 자판기 안에서 공짜로 주워오신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누군가 고의적으로 농약이 든 음료를 자판기 안에 넣어둔 것 같습니다. 범인은 사람들이 공짜 음료를 가져갈 거라는 걸 알고 농약을 탄 음료수를 그곳에 넣어두었고, 거기다 공짜로 얻은 음료수를 안심하고 먹게끔 하기 위해 농약을 타지 않은 평범한 음료까지 같이 둔 걸로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횡재를 했을 때 경계가 풀어지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아주 비열한 범행 수법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병만 상품 출구안에 방치되어 있는 게 의심을 살까 정상적인 음료 한 병, 농약이 든 음료 한 병을 넣어놨다는 점 때문에 범인이 지나치게 치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용의자를 선별하기도 전 저희는 또 다른 돌연사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함정님, 미해현에도 비슷한 독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사카부에 사는 남성이 사망한 날과 비슷한 시점인 9월 11일 오후 11시, 미해현 마츠자키시에 사는 22세 대학생이 이번엔 다이콰시란 농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의 집을 조사한 결과 똑같은 음료수병을 2개 발견했고 한 병에서만 다이콰 성분이 검출됐죠. 이번엔 오르민씨가 아닌 리얼골드라는 드링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대학생의 동선에 자판기가 있는 길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사카부 사건과 다른 음료수긴 했지만 양상은 같았습니다. 애가 마시고 나서 속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메스껍다고 하더니 구토 증세까지 보였어요.
그 학생의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이전의 남자와 마찬가지로 음료를 마신 뒤 학생은 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 뒤 14일에 사망했습니다. 독극물이 든 음료수가 있던 자판기 일대를 조사해봤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80년대, 그 흔한 CCTV 영상 하나 없이 그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탐문 수사를 해야만 했고 그것만으론 용의자를 추리하기도 어려웠는데 탐정님, 아무래도 이 범행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달아 터진 두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이 사건의 최초 피해자가 따로 있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오사카부에 사는 남자와 대학생 사건이 일어나기 5개월 전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에서 한 트럭 운전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운전사는 사망하기 직전 구토를 했었고 그 구토물에선 농약 성분이 검출됐었습니다. 연이어 터졌던 두 사건과 마찬가지로 농약의 성분은 파라콰트로 밝혀졌죠. 그 당시엔 유사한 사건이 없었기에 수사를 했던 경찰은 타살이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조사 결과 운전사가 사망 전 4월 30일에 일하던 도중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고 그 음료수가 바로 오민 씨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3건의 사건으로 저희는 누군가에 의한 무차별 살인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트럭 운전자의 사망을 최초의 사건이라 판단하고 범인을 색출해 나갔죠. 사고가 일어난 킨사이 지역과 사이타마를 중심으로 한 칸토 지역을 수색했는데 안타깝게도 여타할 수확은 없었습니다. 탐정님,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은데다 농약을 구매하는 게 어렵지 않고 주목을 끌만한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농약상에 가서 장부에 인감도장을 찍기만 하면 구매가 가능하고 워낙 잘 나갔던 농약이었기에 구매자들 중 범인을 선별해 조사하는 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대체 누가 무슨 동기로 인해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하나 없는 저희의 수사를 비웃듯 자판기에서 가져온 음료를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들은 멈추지 않고 연달아 벌어졌죠. 네 번째 살인은 일주일 후인 9월 19일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후쿠이현 이마다치마치에 살던 30대 남성이었죠. 그 남성 또한 자판기에 음료를 꺼내는 구멍 안에 방치되고 있던 콜라를 발견해 마셨다가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고 위세척을 하긴 했지만 결국 9월 22일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가 위세척을 했을 때 나왔던 물질을 검사해본 결과 역시나 농약 성분이 검출됐죠. 그리고 네 번째 피해자가 농약이 섞인 콜라를 마신 다음날 9월 20일에는 미야자키현 미야코조노시에서 45세 남성이 마찬가지로 자판기 안에서 방치되고 있던 리플골드를 발견했고 그걸 마신 후 22일에 사망했습니다. 농약 성분은 그가 마셨던 리플골드 병 안에서 검출됐는데 9월 25일 오사카부 히비키노시에 사는 50대 남성 또한 자판기 안에 있던 오르시를 마셨다가 10월 7일 사망. 그리고 여섯 번째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던 10월 5일 사이타마현 고노스시에 사는 44세 남성이 이번엔 술 자동 판매기 안에 방치되던 오르시를 마시고 21일에 사망했습니다. 최초 사건이 발생한 4월부터 7개월 동안 나온 사망자는 총 7명. 그리고 이 무차별적인 살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여덟 번째 피해자는 나라현 가시하라시에 살고 있던 69세 남성. 아홉 번째 피해자는 미야기현. 10번째 피해자는 오사카부 가와치 나가노시, 11번째 피해자는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 학살에 가까운 살인에도 끝은 있었는데 마지막 사건인 12번째 피해자는 바로 17세 여고생이었습니다. 사이타마현 고마다군에 살던 여학생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았을 때 그 안에 있던 콜라를 함께 가져와 마셨고 역시나 농약 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CCTV가 상용화되지 않았고 과학 수사가 없던 시절이었기에 불행히도 이 사건은 제대로 된 용의자 하나 밝혀지지 못하고 끝내 공소시효가 종료돼 미결인 채로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었는데 실제 이 사건으로 일본 전역이 뒤집어졌고 국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도구로 주로 쓰였던 오르타민 씨와 리얼골드 음료의 판매율과 이미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오르타민 씨 제조사인 오츠카 제약은 이런 독극물 혼입을 막기 위해 음료의 뚜껑을 돌려 열 수 있는 일반적인 스크루캡에서 링을 잡고 캔처럼 위로 따야만 열리는 맥시캡으로 교체해 지금날의 오르타민 씨 병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시국이 들썩일 만큼 큰 사건이었기에 한 브랜드 이미지와 포장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훗날 유명한 미제 사건임과 동시에 대량 연쇄 독살 사건으로 각종 매체에도 그 영향력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서두에 언급했던 명탐정 코난이었던 겁니다. 71화 스토커의 최후라는 에피소드 내용 중 유명한 탐정이 코난과 미라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자판기를 발견했고 그 안에 해당 사건과 같이 독극물이 든 음료가 방치되고 있었다는 범행 수법으로 활용했죠.
만화에선 지문 등의 증거로 사건이 해결됐지만 현실은 만화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인한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무덤에서도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비극적인 건 물론 미제라는 점도 있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죽음으로 먼 음료수를 처음 마주했을 땐 분명 기뻐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라? 한 병만 뽑았는데 2병이 더 나왔네? 오늘은 운이 좋으려나? 같은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독극물이 든 음료를 들이켰을 거라는 걸 상상하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피해자들이 찰나의 순간 죽음의 원인이 될 음료를 행운의 상징으로 믿게끔 만든 비열하고 잔인한 범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랜덤으로 선별하고 그 범행 방법을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고 운이 좋으면 걸리지 않는 뽑기와 같은 형식이었다는 걸 보면 범인은 세상에 불만이 많고 사람의 목숨을 한낱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이 공허했기에 이런 무차별적인 학살을 해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을 테죠. 범인이 끝까지 잡히지 않은 완벽 범행을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비뚤어지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을 더럽힌 범인의 인생은 범행 후 어디에서도 구제받지 못하고 누구보다 쓸쓸하고 비루한 최후를 맞이했길 바랍니다.